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만신할머니 이야기예요. 만신할머니 이야기고 어떤 한 남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아, 방금 퇴근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고생 피곤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자, 그러면 오늘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겁도 없이 할머니 집에 있는 귀신 데리고 갔다가 아주 두 무릎이 싹싹 빌고 나서 다시 데려오신 얘기입니다. 귀신을 데리고 갔다고요? 예, 아니, 데려갈 게 없어갖고 귀신을 데리고 가?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굿을 띄워준다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건데 이게 뭐 할머니 집에 있는 귀신이 보통 귀신들이 아니잖아요. 예. 다 할머니가 안 풀어져서 데리고 온 귀신들인데 그걸 갖다가 데리고 가서 뭐 굿을 띄워준다고 하다가 아,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할머니한테 데리고 와서 빌었답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달라고. 자, 귀신을 어쨌든 데리고 갔다가 큰일을 한번 겪은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할머니가 또 누군가의 부탁으로 이제 흉한토의 기운을 다스리러 몇 달 동안 나가 계셨답니다. 밖에 나가 계셨다가 돌아오셨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셨대요. 다 일 처리하고 깨끗하게.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너오시는데 물을 한번 쓱 바라보셨는데 물에 뭐가 자꾸 뭐 꾸물꾸물거리더래요. 뭐고 저거는 또 하고 뭐 이상한 일이 있긴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분은 그냥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아, 내가 오랫동안 자리 비워가지고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고 이제 무시하고 집에 가셨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마을 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오랜만에 마을회관으로 이제 잠시 나가 보셨대요. 마을회관에 나가 보니까 이제 마을 몇 분들한테 귀신이 붙어 있더래요. 예. 평상시에는 없는데 할머니가 계실 때는 안 계시지. 귀신들은 할머니 보자마자 도망을 치더래요. 보고 할머니가 아유 왜 귀신이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나 싶어가지고 마을을 예. 나가셔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셨대요. 둘러보시는데 귀신들이 막 집집마다 붙어 있더래요. 예. 집집마다 할머니가 안 계실 동안에. 할머니가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회관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넌디시 물어보셨대요. 아유 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기운이 안 좋냐 그러니까 마을 분들이 안 그래도 요즘에 여기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할머니가 아니, 무슨 일인데 다들 집안에 나쁜 기운이 생기노?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뭐 본인이 도사라고 하면서 누가 찾아왔대요. 마을회관으로. 예. 뜬금없이 어느 마을에 사는 도사라고 하면서 마을에 와가지고 막 점을 봐주더래요. 점사를.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막 근데 또 희한하게 다 맞아. 사주를 풀어주는데 들어맞아. 그러니까 마을 분들은 되게 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별다른 이제 의심 없이 이제 그분 말하는 걸 듣다가 이제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점사 봐준 거랑 좀 틀리니까 할머니가 말해준 점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할 때는 뭐 큰 문제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도사가 이제 아 그분이 잘 몰라가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이 마을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 마을에는 뭐 수호신도 없고 뭐 산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쁜 기운이 자꾸 생기는 거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큰 신이 있을 만한 마을이 아니라고. 그분은 아마 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점사를 안 봐줬을 거라고. 대충 그냥 툭툭 던졌을 거라고. 그렇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끄덕끄덕 했대요. 그도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점사를 봐주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예. 진짜 뭐 크게 상할 사람이면 얘기해 주는데 뭐 어느 정도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부터 10까지 말을 다 안 해주셨대요. 원래 말을 잘 안 해주셨대요. 나이가 드시면서. 근데 이제 가려운 데 긁어준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용하다고 막 그 도사한테 점사를 본 거예요. 도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나는 어디 마을에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라.
얘기를 했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그 도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집안에 좀 나쁜 일이 좀 생겼겠지 아무래도. 그 도사는 이제 찾아온 사람들한테 부적을 하나씩 써줬대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부적 가져와보라 해가지고 부적을 살펴보셨는데 할머니 부적을 쓸 줄 모르신다 그러셨잖아요. 부적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뭐 기운 자체가 좋은 부적이 아니에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건 잘못된 부적이라는 걸 아셨대요. 나쁜 기운을 막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더 나쁘게 만드는 부적인 거예요. 나쁜 걸 오히려? 좋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예, 나쁜 걸 더 나쁘게 흥한 기운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기운이 더 흥하게 되는 부적을 써서 돌려보낸 거예요. 예.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아니 집안보다 작은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딨냐고. 다들 작은 문제는 다 안고 산다고. 근데 그게 욕심이 과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휘둘려가지고 예. 이 나쁜 게 더 나쁜 부적을 받아오면 어쩌노 하시고는 그 부적을 다 걷어가셨대요. 받아가지고 다 걷어가 할머니 집을 갖고 오셨대요.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도사가 마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알았겠지. 부적을 자기가 썼는데 부적 기운이 없어졌으니까 예. 싹 없어졌으니까 알았겠지. 그 마을 회관에서 이제 마을 분들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준 부적 어쨌냐. 그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 역정을 내는 와중에 이제 마을 분 중에 한 분이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 도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을회관으로 가보셨대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점사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할머니 신명 웃긴 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명도 아니고 게다가 보일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범한 노인네인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그냥 무당이 봐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명이 아닌 거예요. 예. 봐도. 그 도사 입장에서는 그냥 마을의 평범한 노인네가 점사 봐달라고 온 거다 싶어가지고 할머니 앞에 두고 사주 불러보라고. 그래서 할머니 사주를 불러줬대요. 그 사주를 뭐 풀어보다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그게 참 희한한 사주라고. 그 할머니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식도 남편도 집안도 뭐 앞날도 하나도 안 보인다고. 과거도 예. 모르겠고 뭐 하나도 안 보인대요. 할머니가 대놓고 말씀하셨대요. 아니 용환 도사님이라 그래갖고 내가 하던 뭉치고 달려왔는데 사주를 못 푼다니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 나도 이런 사주는 처음 본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내가 아는 선생님한테 이 사주를 보여드리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겠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알겠다. 가서 풀어보고 말씀 좀 전해주셔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집으로 이제 모든 나쁜 기운 막는 부적을 다 가져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집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부적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그 집에 귀신들이 다 몰려온 거야. 마을에 있는 귀신들이. 할머니가 다 돌려보냈지. 여기 다 떠들지 말고 다 올라가거라고 싹 다 올려보내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는 할머니가 부적을 마당에다 태우셨대요. 다 돌려보내고 나서 예.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해갖고 그냥 지고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 해가지고 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알아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도사가 다시 이제 4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할머니가 딱 보자마자 아셨대요. 그냥 이 무당이 아니고 그냥 허주 잡신 득이 얻고 있는 무당인 걸 아신 거예요. 네. 막 심술궂은 표정으로 할머니 쳐다보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으면서 그 여자 무당한테 막 귓속말로 막 소송소송 대더래요. 다 들리잖아요, 할머니는. 뭐하노 싶어가고 들어보니까 아유 재수없는 할맛이라고 저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재수없는 할맛이라고 저거 막 이렇게 막 귀에다 소송은 된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마을회관에서 그 이제 대구 무당하고 마주 앉았는데 그 무당이 한참을 사주를 풀어보더래요. 생각도 하고. 그리고는 할머니 집으로 대뜸 가보재. 네. 어르신 집에 좀 가봅시다 하고 할머니가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 집 구조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일반 집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대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대문을 열면 집 정면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집 뒤가 보이는 거예요. 180도 반대편으로 돌아야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집이니까 무당은 집 앞에서 잠시 집을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할머니한테 아이고 할매요. 이런 집에서 사니까 나쁜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니냐고. 어허. 왜 집을 이렇게 지었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아니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살면은 후손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내 뭐 아는 게 없어갖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당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 이렇게 흉악한 귀신들이 많은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거 뭐 구판이라도 한 판 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들어가면 내가 깔려 죽겠다고. 막 이렇게 막 입에서 막 소리를 내더래요. 할머니가. 아 그래도 전혀 힘이 없는 귀신은 아니구나. 그거 알아보는 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기저기서 이제 귀신들을 모아 놓으셨다 하셨잖아요. 일하시면서 원이 너무 깊어가지고 안 풀리는 영혼들 여기 있지 말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 있다가 내가 차려주는 제사상도 받고 내 위로도 받고 그러다가 원이 풀리면 가라. 네. 이런 귀신들을 몇 명을 모아 놓으셨는데 그 무당은 그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 집 마당에서. 할머니 집 마당에서. 네네.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내가 이사를 가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막 너스레를 떠셨대 앞에서. 무당이 아이고 할매요. 이런 집에 살면 급살 맞아 죽어요. 할매는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다가 할매 자손한테 문제가 생긴다 안 하네요. 안 해요. 자손이 죽고 나간다니까요. 이거 빨리 구태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고. 이거 나 혼자서는 안 되고 다른 만신분들하고 크게 부닥거리 한판 해야지 틀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급한 대로 기운 눌러야 되니까 내가 써주는 부적을 좀 갖고 가라고 하고는 이제 마을 회관으로 와가지고 부적을 한 10장을 그려주더래요. 할머니가 부적을 쓰는 광경을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귀신이 부적 쓴다고 그게 힘이 생기겠어요? 그치. 안 생기지. 애쓰게 보이더래요. 할머니 속을 아이고 애쓴다 애써. 그렇게 부적을 받아들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오셔가지고는 신랑한테 말씀하셨대요. 이거 계속 두고 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겠네. 이 부적은 그 무당도 뭣도 모르고 쓰는 거라고 지금. 이게 신의 힘으로 부적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신도 뭔지 모르고 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두고 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다음날 마을 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른 척 하라고.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마을에서 뭔 짓을 하든 가만 냅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 또 연기를 시작하신 거지. 할머니 연기 잘해요. 할머니 배우 구판을 네. 하셨잖아요. 굿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연기를 좀 해야 된대요. 네. 연기를. 좀 오버는 좀 심하지만 약간의 연기 같은 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기를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2주 뒤에 이제 그 무당이 그 신어머니로 보이는 분을 데리고 왔대. 60대 무당을. 그리고 옆에 뭐 다른 무당으로 보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전부 다 허주 잡신을 다 어깨에 메고 왔더래요. 쭉 걸쳐가지고. 할머니 그걸 참 웃겨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할머니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그 신어머니가 아이고 할매요 이거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집 밖에서도 이렇게 기운이 뻗치는데 이거 잘못 건드면 큰일 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데다 집을 짓고 살 생각을 했냐고. 네. 그 할머니는 또 똑같이 대답하랬지. 아니 이 집에 집을 짓고 살면 뭐 자손이 잘 된다 그래. 내가 뭣도 모르고 지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무당도 구탈 연기가 안 생겼나 봐요. 그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마당만 한참 보다가 마을회관으로 갑시다 하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저기 할매요. 저 집 마당에는 작은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귀신들이 8 있다고. 왜 저런데 그런 여러 귀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살다 저런데 처음 봤다고. 예. 저 일반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고. 마을에 다른 집은 다 정상인데 왜 할매 집은 저렇게 귀신들이 모여있는 게 분명 저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터라고. 우리 신령님이 저기는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
할머니 사주도 안 보이는 게 이게 아무래도 저 집에 있는 귀신들 때문에 사주가 들려서 그런 것 같다. 빨리 집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 듣고 놀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손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에 써준 부적으로는 안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거는 제가 돌아가신 제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부적을 쓴 거라서 그분 기운이 아니라 내 기운을 한 거라서 내 기운은 어림도 없다고 이거. 잠시 기운을 누릴 수는 있지만 막지는 못한다고 이건 이 정도 큰 힘은. 할머니 그 얘기 들으시고는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고. 막 이거 안절부절하니까 이제 그분이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구슬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 집에서는 구슬 안 되고 저 마당에 있는 귀신을 내가 있는 굿당으로 데려가서 절을 해야 된다. 우리 신령님이 계신 곳에 가서. 형편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형편 되는 대로 일단 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치성을 좀 드려보자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이고 그 얼마나 드리면 되냐 하니까 한 200을 불렀대요. 그때 당시 200이면 큰 돈은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닌 그런 돈을 불렀대요. 할머니가 알겠다고 내가 그러면 국가 마련해 보겠다 하시고는 내가 국가 마련되면 연락하겠다 말씀드리고는 그 집은 돌아갔대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시는 당주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당주한테 연락하고 미안한데 내가 몇 번 띄워줄 테니까 그 품삯 좀 미리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당주는 이제 할머니 실력을 아니까 아이고 넙죽 아이고 어르신 구슬 띄워준다고 그러시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돈을 준 거예요. 할머니가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무당한테 돈 마련했으니까 와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당이 온 거예요. 모른 척 건네주니까. 그 무당은 이제 할머니 집 마당에서 이제 할머니가 보고 있는데 할머니 데려온 영가 있는 데를 가더니 그 조그마한 돌 몇 개를 항아리에 막 담더래요. 귀신이 담겨있는 그 돌을. 그러니까 본인 신어머니가 머물던 굿당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더래요.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신목 앞에서 굿을 막 하더래요. 그 할머니는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봤지. 굿을 뛰는 거 보니까. 그 신목에는 벌써 이제 악기가 하나 이렇게 틀어 앉아 있더래요. 그 신목 앞에다가. 큰 제사상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활짝 웃는 얼굴로 제상을 막 받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구판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구판 뛰다가 이제 항아리를 연 거예요. 거긴 영혼을 불러낸다고. 항아리에는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막 협박을 하더래요. 왜 그 집에 붙어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더래요. 근데 그 정도 협박에 쫄 귀신이 아니잖아. 할머니 집에 있을 정도면. 협박을 하니까 귀신은 뭐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막 잔뜩 막 일그러져 있는데 할머니가 앞에 계시고 뒤에 신령이 있는 게 보이니까 어쩌지는 못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하고 신명은 모른 척 하셨대요. 니 알아서 해라. 모른 척 하니까 귀신이 화풀이를 해대는 거예요. 막 일단은 그 구판 뛰던 무당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신나게 대신 뛰더래요. 신목에 있던 악기가 그 무당에 실려 있었는데 악기를 밀어내고 본인 들어가지고 신나게 춤을 추더래요. 신나게 춤추고 제싸 있는 음식 맛있게 받아 먹고 한바탕 놀고 그 신목에 있던 이제 악기는 그제서야 이제 무당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평범한 귀신이 아닌지 알았는지 막 기운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벌벌벌 기고 있는 거 보고 그 할머니가 아이고 저것도 악기라고 사람 속여 먹여가면서 그 힘을 유지했나 싶기도 하고 저런 악기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살면서 사람들 속여먹는 그 무당이 괘씸하게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비는 척 하셨대요. 아이고 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다가 굿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신명이 이제 넌지시 이제 그냥 오늘 구판 뛴 귀신한테 여기 잠시 머물다가 오느라 하고 말했고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 데려간 그 귀신은 그 악기를 완전히 누르고 거기서 대장 귀신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대장이다. 오늘부터 내가 여기 오늘 대장이다. 남아있는 걸 보시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나? 대문 밖에서 막 누가 막 할머니를 막 찾아 부르더래요. 막 살려달라고 막 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할머니가 대문 밖에 나가보시니까 그 무당이 전에 가져간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할머니 대문 앞에서 막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돈 드릴 테니까 제발 다시 가져가달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할머니가 그 꼴을 보시다가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셨대요. 아이, 그따위 악기를 신으로 떠받들고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기운 꼬이게 하는 부적이나 쓰니까 그 꼴 당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아둔한 사람을 봤냐고는. 이 마당에 있는 귀신들 중에 어느 하나 네가 신이라고 떠받드는 악기보다 약해갖고 이 집에 머무는 귀신 하나도 없다고. 오랜 시간 구천을 떠돌다가 더 이상의 악업을 짓는 것도 본인들한테 해가 되는 걸 알아서 반성하고 그냥 그저 얌전히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귀신들인데 거기서 왜 협박을 하냐고. 그치. 가라고. 화가 안 나겠냐고. 이 입장이면. 네가 도와주겠다고 데리고 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네가 데리고 왔으면 해결을 해야지. 네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은 너 따라간 거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되냐고. 나도 도와줄 수 없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당이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다고 막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래요. 예. 그러면 계속 끌어안고 살면서 신대접 해주라고. 그 귀신도 신대접 해주면 되지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성화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무당이 말하기를 아이고 사실 어르신 굿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꿈에 원래 자신이 모시던 신이 와가지고 제상을 마련해 달라 그랬대요. 달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달래요. 그래서 소리에 군말 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제사를 지내달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갖고 신목 앞에서 싹싹 빌었대요. 예. 싹싹 빌었는데 그렇게 빌고 나서 그날 밤에 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꿈에 나왔대요. 오호. 그래 그 여자 뒤편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모시던 신이 고개도 못 들고 막 그 뒤에서 벌벌벌 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무당이 물어봤대요. 꿈에서 아이고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꿈에서 본인 뺨을 후려 갈기더래요. 예. 확 하고 그러고는 막 욕을 하면서 아니 내 원한 풀어준다고 데리고 왔으면 원을 풀어줘야지 이렇게 제쌍만 올려주면 끝나냐고. 네. 나는 자신있게 나를 항아리에 담길래 내 원을 풀어줄 거라 생각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지. 아니 저 따위 귀신의 힘으로 날 달래려고 했냐고. 빨리 원래 자리 돌려놓으라고. 안 그럼 내가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알아서 해라 하고는 사라졌대요. 처음에 개꿈이라 생각했대 이 무당. 예. 본인이 신령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신령이 화가 나갖고 이러시나 보다 해가지고 신목 앞에 가서 더 이제 간절하게 빈 거예요. 싹싹.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남자가 하고 같이 오더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나타나서는 네가 계속 이렇게 버티면 네가 신이라고 믿는 이 귀신 확 없애버린다고. 우리가 예. 진짜 확 죽여버린다고. 이따위 것도 신명이라고 떠받드는 거 보니까 우리 말도 신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우리는 그 집에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 어르신한테 원한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같은 것들 100천 몰려가도 그 어르신 해코지 하나도 못하니까 빨리 그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우리 원한 풀릴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본인 꿈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제발 되돌려 달라고 네네. 얘기를 한 걸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아니 그렇게 데리고 갔으면 자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한테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느냐. 본인이 원해서 데리고 간 거 아니냐고. 본인이 원해서 데리고 갔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남한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요. 아유 보살님이 님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네. 근데 생각해보라고. 자기보다 힘도 약한 귀신이 신행세, 신대접 받는 걸 봤는데 아이고 이 귀신들이 되돌려 놓으면 아유 난 어떻게 사냐고. 앞으로 신대접 해주고 신행세 하려고 할 텐데 아유 빨리 데려가라고. 나는 이거 처리 못 해주니까 그 보살님이 빨리 데리고 가서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안 된다고. 제가 감당 못할 거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귀신 처리 못할 거면 그러시면 그냥 신업을 접는 게 낫지 않냐고. 그치. 예. 맞는 게 아니냐고. 괜히 악기를 신으로 떠받들고 모시면서 11사람 속여먹지 말라고. 그냥 이번 기회에 신당 엎으라고. 뭐 자네 신어머니가 진짜 무당으로 사셨는지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네는 무당으로 살 그릇이 아니라고. 이만한 귀신 원도 못 풀어줄 거면 왜 데리고 갔냐고. 처음부터 예. 약만 올리는 거지. 이거 영혼들 약 올리는 거라고. 네가 지금 한 게. 네. 해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제싹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네가 귀신 입장이면 화 안 나겠냐고. 그만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신업을. 그럼 내가 귀신들 떼준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 아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할머니가 그냥 그 항아리에서 그냥 영혼들을 자기 자들의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고 그 무당 따라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악기도 예. 싹 걷으셨대요. 그 깎기라고 있는 그 신도 가서 싹 걷었대요. 이리 내려오라고, 이리 와보라고. 침착하게 조용히 다 이게 얘기하셨대요. 그 신목 옆에 있는데 무서워 나오지도 못하더래요. 나무 뒤에 숨어갖고 네. 야, 나오라고. 내가 지금 너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 타이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널 위해서 내가 구판 띄워줄 테니까 내가 띄워주는 이거 받고 가라고. 괜히 여기서 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 속여먹고 신행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여기서 신행세 하다가 언젠가는 진짜 제대로 된 악기한테 한번 감겨가지고 네 영혼도 환생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거기서 있으라고. 이번 기회에 내가 올려보내줄 테니까 말 들으라고. 네. 그러니까 슬슬 기어 나오더래요. 나무 옆에서 슬슬 기어 나와가지고 머리 받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제가 신명 앞에서 뭣도 모르고 신행세했다고. 그때는 제가 눈이 잠깐 멀었나 보다고. 그러니까 네 잘못 아니라고. 내 신명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신명인 줄 아냐고. 다들 그렇게 본다고. 어르신들이 모습을 안 보이면 모르는 거지. 내가 뭐 무당이라고 내 신명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면 그 사람들 살 수 있겠냐고. 아. 그 기운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이 기운을 어지간해서는 안 내비치신다고. 네가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뭐 사람들 많이 안 해치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제대로 안 보인 거지. 네가 만약에 나쁜 짓 많이 했으면은 아마 그 어르신 기운을 대번에 느꼈을 거라고. 그 나쁜 짓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내가 끝맺어 준다 하시고는 그 악기를 올려 보내셨대요. 이야. 그리고는 일이 끝나셨대요. 그렇게. 와, 근데 만신할머니가 이렇게 뭔가 알려준 선무당들이나 아니면 허주 무당들 정말 많겠네요. 아, 엄청 많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얘기했잖아. 신당 엎은 것만 100번이 넘을 거래요. 선도 제대로 그럼. 하셨네. 네. 할머니 뭐 이걸 막 무턱대고 엎으신 게 아니래요. 예. 그냥 막 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잡신 있지만 그래도 작게 점사 봐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유 그래도 그거 먹고 사는 거라고 내버려 두셨대요. 네. 내버려 두셨는데 주제 모르고 날뛰는 것들, 주제 모르고 막 신내림 한다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동제자 그릇에다가 막 잡기 호주 막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진짜 기어코 쫓아가셔가지고 엎으셨대요. 아. 그것도 그냥 뭐 승질나서 확 엎으신 게 아니라 정중하게 하는 거 다 보고 하는 소리 다 듣고 참다 못해갖고 엎으셨대요. 결국에는. 네, 확 엎으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할머니 앞에서 굿뛰다가 다친 무당도 많대요. 오호. 뭣도 모르고 굿뛰다가 놀래가지고 나자빠지고 할머니 앞에서 뭐 그런 경우 엄청 많으셨대요. 굿뛰다가. 근데 할머님 눈에는 얼마나 또 안타깝게도 보였겠어요. 나쁘게도 보였겠지만, 아휴, 또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또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뭐 작게 점사 봐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 안 하셨대요. 근데 막 굿뛴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속여먹고
제대로 뭐 굿 띄워주지도 않았는데 뭐 잘 됐다고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지. 예. 그 누가 손님 찾아오잖아요.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 굿을 띄웠는데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뭐 할머니가 보시고 뭐 굿을 어떻게 띄웠냐 물어보고 그 집안 그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원이 하나도 안 풀어졌는데 풀렸다고 그 무당이 얘기했다 하고 그럼 찾아가 보면은 그냥 친척 어르신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가지고 보면 아이고 이 어르신한테도 있네 이래서 안 풀린다 이러면서 할머니 앞에다 떼놓고 거기 굿을 띄웠대요. 그 앞에다 모셔다 놓고 네. 굿을 진짜 평생을 굿을 띄신 분을 앞에다 앉혀놓고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할머니 속으로. 참 노력한다. 대도 안 하는 것들이 그러다가 막판에 엎으시는 거예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기묘하고도 신기하고 그리고 진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집에 있던 귀신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처리했다 그러시더라고. 아, 처리하셨대요. 말년에 80 넘으셔가지고 예, 하나하나 다 원 들어주고 풀어주고 내가 언제까지 너네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다 풀리진 않았어도 이 정도로 만족하고 떠나라고. 내가 만약에 각중에 뭐 내가 하늘로 돌아 죽고 나면은 너네 이렇게 챙겨줄 사람 없을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달래서 돌려보내셨다 그러시더라고. 아, 자, 오늘 윤우인 아빠님께서 또 만신할머니에 관련된 또 어떤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번에 어떤 네.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윤혜인 아빠님의 만신할머니 이야기였고, 만신할머니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를 바로 잡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무당에게 또 일부러, 좀 혼 좀 나봐라. 좀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깨닫는 또 이제 다른 잘못된 길을 가는 무당분들도 선도를 해주지 않았나 싶었던 그런 또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당근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당근이님은 군대 시절부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고, 그리고 어떤 한 무당분과 또 귀신을 보시는 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르비님. 아이고, 당근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아, 네. 많이 떨리네요. 이게 처음엔 좀 떨리는데 나중 가면 괜찮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청심원도 먹고 왔어요. 아이구야. 말씀 잘하실 것 같은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자, 당근이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속인이세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저를 조금 보호를 해주는 사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도 뭔가 귀신을 보신다거나 소리를 들으신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없었나요? 그런 현상들은 없었고요. 군대에 있을 때 유독 제가 많이 느끼고, 현재까지도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술집을 가거나 어느 정도는 조금 느끼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신다. 렛츠 기릿! 이야기를 일단 하기 앞서 친구와 한 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어머니가 무속인이다 보니까 어릴 적에 조금 따돌림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기가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전학 온 만두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저한테 다가와줘서 이제 집으로 초대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오.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그때 유명한 조금 공포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TV에서 했던 네, 거요? 네네, TV에서 했던 거였고요. 네네. 그 방송 내용이 이제 무속인이 어떤 영가를 천도시켜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는 게 많았고요. 네네. 네, 이제 만두란 친구랑 그걸 같이 보다가, 한참 동안 보다가 그 만두란 친구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예.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약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엌에 계신 어머니를 제가 모셔왔죠. 어머니, 저기 TV로 귀신이 혹시 보이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10초 동안 멍하니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TV를. 그 속으로 말씀하시기를, 애기 영가랑 할아버지 영가가 한 분씩 계신다. 오. 라고 한 뒤에 TV에 있는 무속인 분이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소름이 돋는 게 그게 본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맹신하게 됐고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 예. 네, 이제 저희가 군대를 거의 동시에 갔어요. 동시에 가서 저는 의경으로 갔고요. 친구는 육군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페북으로 저희가 휴가를 맞췄어요. 언제 나가자. 정확히 2013년도 7월경에 저희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뭐 나와서 클럽도 가고 술도 먹고 좀 방탄한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날 대학 동기가 2명이 있어요. 여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두란 친구는 그 대학 동기 그 둘 중에 한 명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이서 먹게 됐는데 대전 시내에 있는 룸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룸술집 문이 일단 미닫이로 된 문이었고요. 이제 그 같이 간 친구들은 한 명은 신기 있는 친구고요. 원래 무속인이 돼야 할 친구고 한 명은 이제 기센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술을 먹다가 이제 대학 얘기를 하고 뭐 군대 생활 얘기를 하다가 제 만두 친구가 이제 대학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네. 이렇게 막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무서운 얘기를 시작하자. 예, 무서운 얘기를 한참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쯤에 그 신기 있는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보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느낄 수 있다. 근데 그 신기 있는 친구가, 그럼 맞춰보라고. 어디 귀신이 있는지 맞춰봐라. 해서 갑자기 제가 딱 느끼기에는 지금 룸술집 안에 귀신 한 명이 있고, 지금 룸술집 문 앞에 한 명이 서 있고, 우리 뒤에 방에 한 명이 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신기 있는 친구가, 너 느끼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 예. 그러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야, 아니겠지 하고서 맥주잔을 딱 치는 순간, 갑자기 그 미닫이 문이 꽝! 하고 열리는 거예요. 예. 그때가 새벽 2시경이었는데 평일이었고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미닫이 문 밖에가 보이는 상황에서 문이 갑자기 그렇게 열리니까 저희는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 만두란 친구가 바로 문 밖에 이렇게 고개를 꺼내고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밖에 없었던 거예요. 테이블에. 모든 아무도 테이블에. 없구나.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포에 떨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그 친구 여자 2명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저희는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룸술집 안에 그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가게에서 휴지를 이제 청테이프로 감아서 물 안 떨어지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네네. 이제 갑자기 그 청테이프가 가위 잘리듯이 잘리더니 휴지랑 물이 다 저희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가 벽걸이 에어컨 밑에 앉았는데 다 젖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네, 그 종업원을 불러서 이거 왜 이러냐? 제대로 안 해주신 거 아니냐? 예, 그러고서 서비스를 받았어요. 소주 한 병을 더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해주겠다고, 이제 청테이프랑 휴지랑 다 들고 오셔서, 이제 뭐 청테이프랑, 거짓말은 지금 한 5바퀴 정도 감고, 이제 다 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 순간, 그 청테이프가 다시 끊겼어요. 와, 장난치네. 네, 그래서 저희는, 야, 이거 진짜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 예. 이제 그 만두란 친구한테 말했는데, 만두란 친구는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흔치 않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화장실 간 지가 30분이 넘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자애들을 찾으러 화장실 앞에 갔는데, 그 신기 있는 친구는 그 기센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있고, 기센 친구는 울면서 내가 그랬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왜 그래? 싸우지 말고 빨리 와봐 하니까 알겠다고 먼저 가 있으래요. 자리로 다시 가 있었는데 그 여자 2명이 오더니 신기 있는 친구가 막 씩씩거리면서 야, 기센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길래 뭐라고 했는데 나 2014년도 12월 21일 날 죽는다고. 오? 그 기센 친구가 제가 봤을 땐 이제 귀신이 씌어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예. 기억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 이제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우리 재밌게 놀러 왔으니까 놀자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기센 친구가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저한테 당근아 언제부터 네 근처에 불빛이 생겼어? 이런 말을 하길래 그 신기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나와보라고 눈치를 주길래 같이 나갔어요. 예. 단둘이. 그래서 신기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저 기센 친구가 지금 귀신 들리는 게 보인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럼 이 자리를 빨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서 다시 들어가서 그 자리를 파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신기 있는 친구가 아니야 니네 먼저 가라고 저 만두랑 저랑 먼저 집에 가라고 내가 처리하고 가겠다 라고 말을 해서 저희는 이제 택시를 타러 갑니다. 근데 그 기센 친구가 마중을 오겠다고 택시 그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뭐 포옹을 하고 우리 이제 가볼게. 일찍 들어가. 걱정되니까 이제 신기 있는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라. 예. 얘기를 하고 저희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한 5초가 지났나? 그 기센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 친구가. 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네 어디야?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바뀌면서 너네 어디냐고! 이렇게 소리를 치길래 너무 무서워서 순간 전화를 끊었어요. 예. 전화를 끊고 부재중 전화가 한 50통 정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0통 정도 왔는데 제가 다 안 받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그래서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오면은 좀 안전하겠지. 왜냐면 이제 집에 어머니가 일도 하시니까 집에 딱 대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만두란 친구가 저희 집에 자기로 했거든요. 예. 저희 집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야, 저 니네 집 2층에 하얀색 소복 입은 분 누구야? 근데 저는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야, 네가 뭐가 보인다 그래 하고서 대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으신 거예요. 니네 빨리 들어오라고. 예.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 그 2층에서 뭐 소복 입은 사람 있었다고. 할머니가 니네 기다리신 거라고. 신? 예. 와, 예. 문제가 생긴 걸 아니까 할머니가 널 도와주려고 계속 기다리신 거다 라고 하고
제 어머니는 제 방에서 나가시고 이제 만두란 친구랑 손 붙잡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네. 그 기센 친구한테. 근데 갑자기 저희는 뭐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방에 들어오시더니 전화기를 뺏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한참 동안 기센 친구가 떠드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있으시다가 미친 X 씌워도 단단히 씌웠네 하고서 확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연락도 하지 말고 내일 일어나서 연락하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휴대폰을 끄고 다음 아침날 걱정이 되니까 바로 이제 연락을 해봤죠. 네. 연락을 했는데 그 신기 있는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랬고 저는 이제 그날 복귀라 저는 군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두란 친구한테 그날 저녁 복귀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가 만두랑 저랑 남자니까 네. 그 남자가 가자마자 그 기센 친구가 신기 있는 친구를 해하려고 손톱으로 얼굴이랑 쇄골을 다 밝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널 죽이겠다 목까지 쪼르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이제 어떤 무속인 분이 준 염주를 기센 친구한테 껴줘가지고 그때 조금 진정이 돼서 이제 집으로 잘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이야, 단단히 올렸네. 네네. 그래가지고 다음 휴가 때도 만나는데 똑같이 오버랩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신기 있는 친구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고서 그분은 네네. 기가 세다고 표현을 계속 하시지만 오히려 네네. 그분은 좀 잘 씌이는 타입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치? 더 센 귀신이 붙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와, 별일을 다 겪으셨네요, 진짜로. 네. 오, 그러고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네. 제가 병장 때였어요. 병장 때 불침번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힘든 그 3시, 4시 불침번 근무 시간이었는데 네. 그 2-2 생활관에 제가 이제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네. 이제 불침번을 하려면 3, 4시 타면 2시 한 40분 정도의 교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2시 반 정도에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네. 왜 시끄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주위가 시끄러워가지고 깼는데 근데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기 싫다. 이렇게 천장만 보고 있었는데 한 3분 동안 천장 보다가 이제 근무 나갈 시간이 됐나 하고 시계를 다시 보고 다시 천장을 봤는데 어떤 2명이 서 있길래 계속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예. 제가 의경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복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제가 그때 병장 때니까 어디서 병장 위에 있어? 그치.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얼굴이 자세히 보니까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TV 화면 보시면 새벽에 회색 화면 거리는 화면 아세요? 노이즈 화면? 네네. 그 얼굴인데 눈, 코, 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이게 가위인가 드디어 걸리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계를 봤어요. 손을 들고 시계를 이건 가위가 아닌데 하고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귀를 살짝 기울여 봤는데 얘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가 2명이 예. 야 깨울까? 야 깨우자 하는 순간 어떤 영가 한 명이 손이 제 어깨로 오는 걸 느껴졌어요. 예.
거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후임이 저를 깨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을 보고 다시 위를 보는 순간 그 귀신은 없어졌고, 그래서 내가 본 게 진짠가? 하고서 저는 의아하면서 불침번을 샀어요. 이제 네네. 예. 세네시타에 제일 무섭고 제일 힘들어요. 졸리니까. 근데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저기 무기고 보이시죠? 있네요. 위에. 무기고랑 네, 무기고랑 여기는 그 막다른 길이에요. 바로 무기고 옆에가. 근데 그쪽에서 이제 바람이 조금 많이 불었는데 무기고 쪽에서 막 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상하다. 무기고엔 창문이 없는데. 예. 그래서 무기고로 다가갔어요. 네, 무기고에서는 소리가 또 안 들려요. 예. 이게 뭐지? 하고서 뭔가 수상해서 1-1생활관부터 제가 본 귀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없길래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서 이제 저는 다음 근무자를 깨우고 이제 그 근무자가 이제 근무를 쓰고 그날은 마무리가 됐는데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 후에 제가 이제 구름 과자를 이제 피러 뒤로 가서 이제 그 흡연실이 있거든요. 네네. 흡연실에서 그 구름 과자를 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 군번을 깨웠잖아요. 예. 그 후임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당근병장님. 왜? 저 어제 귀신 봤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의심이 돼서, 그러면 너 어제 본 귀신이 바가지 머리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러길래, 나도 어제 봤다. 예. 얘가 2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분대장이 해준 말이 있다. 제가 자대 배치 받고 분대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 귀신 볼 줄 아니? 이렇게 말을 하길래 조금 느끼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럼 여기 귀신이 있다고, 여기 귀신 느껴지니? 이러길래 여긴 잘 안 느껴집니다. 하고서 말았어요. 네. 근데 그 귀신이 이제 그 분대장이 말하기로는 바가지 머리에 귀신 2명이고 여기서 죽은 귀신인데 구타로 이제 조금 안 좋게 생을 마감한 영가들이 있다. 왜냐면 의경이 좀 구타가 심했어요. 옛날부터 악습도 심하고. 예.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분대장이 말해준 인상착이랑 똑같은 귀신을 봐가지고 네. 저랑 이제 후임이랑 놀랬죠 많이. 그러고서 이제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됩니다. 무사히 전역을 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 날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고 어머니가 저 오늘 저녁이니까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멋지게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하고 이제 딱 문 앞에서 찾아뵀는데 어머니가 반겨주진 않고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서 딱 안아드리려고는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디서 귀신 2명을 데리고 왔냐고. 따라왔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의식해 주시고 무사히 해결됐습니다. 어떤 의식을 그래서 했었어요? 조금 제가 이제 담배를 피다가 귀신이 붙어왔대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배 갖고 있는 거를 다 떼내고 입에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를 붙이시고 이제 그거를 한번 흡입하고 다 버리라고 하시고 미나리, 오색천, 별의 별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좀 창피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머니가 좀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든든하게 또 지켜주시는구나. 네네. 그러면 지금 당근이님께서 또 에피소드라고 하면 어머니 이야기도 좀 있으시겠네요? 어머니 이야기 많죠. 그리고 그쵸. 그 신기 있는 친구랑도
얘기를 많이 해요. 우선 얘기도 많이 알아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 이런 적이 있었다 정도고, 이제 예, 예. 다음에는 좀 어머니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신기 예, 있는 예. 친구분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해주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어머님이 무당이시니까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또 친구분 자체도, 신기가 있고 좀 귀신을 느끼고 보시는 분이 또 친구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우연히 또 그런 분과 친구가 됐네요. 또 항상 또 그런 것 같아요. 귀신 보시는 분은 또 보시는 분은 느끼는 분, 뭐 이렇게 또 서로 알아본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서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